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홍연보 감독의 대한민국 대표팀과 이라크 대표팀 간의 2026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B조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상대하는 이라크 대표팀은 현재 피파 랭킹 55위 자리에 위치한 아시아에서는 상당한 강팀으로 손꼽히는 하이 레벨의 팀으로서 이라크 대표팀은 지난 2013FC 아시안컵에서 아시아 최강의 팀인 일본 대표팀을 꺾고 16강 진출에 성공하는 등 국제대회에서 뛰어난 성적과 성과를 내고 있는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에게는 굉장히 쉽지 않은 상대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홍명보 감독은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한 뒤 팔레스타인 대표팀과 홈에서 무승부를 거두면서 실망스럽게 감독 커리어를 시작했지만 이후 원정에서는 3대1 승리, 요르단 원정에서도 안정적인 2대0 승리를 거두며 좀 더 개선된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 상대하는 이라크 대표팀은 이번 월드컵 3차 예선에서 우리 대표팀이 상대할 팀들 중 가장 강한 팀이고 홍명보 감독이 이제껏 상대한 팀들보다 한 차원 더 높은 레벨의 팀인 만큼 이번 경기는 홍명보 감독의 대한민국 대표팀이 정말로 개선되었는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홍명보 감독은 조현우 골키퍼, 이명재, 김민재, 황인범, 박용우, 이재성, 조유민, 배준호, 이강인, 오세훈, 서령우 선수까지 출전시켰습니다. 특히 지난 요르단 대표팀과의 경기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쳤던 배준호 선수가 대한민국 대표팀에서 첫 선발 출전 기회를 부여받으면서 손흥민과 황희찬 선수의 공백을 메우는 왼쪽 측면 윙어 자리로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주민규 선수 대신 장신 스트라이커 오세훈 선수가 출전하는 다소 의외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5년 만에 대표팀에 복귀한 이승훈 선수는 일단 벤치에서 이번 경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라크 대표팀에서는 매치 9경기 연속골을 기록 중인 후세인 아이만 선수 등 핵심적인 선수들이 우리 대표팀을 상대로 경기에 나섰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은 확실히 객관적인 전력상 우위에 있었고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인 만큼 기본적인 볼 점유원을 가지고 가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전반전 볼 점유율이 무려 8대2라는 압도적인 수치가 나올 정도로 볼 소유권 능력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표팀은 예상외로 전방에서 강력한 압박을 해오는 이라크 대표팀에게 경기 극 초반에는 다소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위협적인 찬스들을 내주었는데 전반전 1분 만에 이라크 대표팀의 위협적인 땅볼 크로스가 골문 안으로 들어올 정도로 실점 위기에 처했지만 김민재 선수가 잘 막아내면서 한 번의 위기를 넘겨냈습니다. 이후 우리 대표팀은 경기 흐름을 잡고 경기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준호 선수가 위협적인 침투 후 슈팅으로 득점에 근접한 상황을 만들어냈고 전반전 8분에는 위협적인 중거리 슈팅을 시도하는 등 우리나라 대표팀은 지난 요르단전과 마찬가지로 상대의 강한 압박에 잘 대처하면서 경기를 이끌어갔습니다. 주도권을 그대로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상대의 강력한 압박을 상당히 효과적으로 막아낸 뒤 강력한 압박 속에서도 뛰어난 볼 전개 능력으로 계속해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꽤나 괜찮은 경기력이 이번 경기에서도 나왔는데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서 가장 좋은 활약을 펼친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선발 데뷔전을 치르게 된 배준호 선수였습니다. 배준호 선수는 뛰어난 드리블 능력을 통해 공격 진영에서는 사정없이 이라크의 수비진을 휘저었고 수비 진영에서는 볼 간수 능력과 탈압박 능력을 통해 계속해서 상대의 압박을 벗어나서 공격적인 연계로 볼 흐름을 살렸습니다. 정말 이 선수가 최근 한국 축구에서 주목받고 각광받는지를 알 수 있는 선발 데뷔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경기력을 처음부터 보여줬습니다. 배준호 선수의 드리블에 이라크 수비진은 파울로 끊어낼 수밖에 없었고 배준호 선수는 수비적으로도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공격 지역에서 전방 압박으로 상대의 빌드업을 저지해냈습니다. 또한 배준호 선수가 왼쪽에서 휘젓고 있는 동안 오른쪽 윙으로 출전한 이강인 선수의 활약 역시 이번 경기에서도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전반전 29분 수비 진영에서 한 번의 롱 패스를 통해 이라크의 뒷공간을 파고드는
패스를 시도해 이재성 선수에게 찬스를 제공했고 상대의 압박을 완벽히 탈압박하며 볼 점유권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은 좌측의 배준호와 우측의 이강인 선수의 환상적인 볼 간수 플레이로 계속해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대표팀은 전반전 41분 배준호 선수가 박스 안에서 완벽한 패스를 제공하면서 오세훈 선수가 득점을 터뜨렸고 전반전 내내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었던 배준호 선수는 결국 공격 포인트까지 만들어내며 실질적인 스탯까지 쌓게 되었는데요. 정말 이번 배조노믹스는 다소 길게 벗어난 세컨볼을 간신히 배준호 선수가 잡아낸 것이었고 배준호 선수는 밸런스가 다소 무너진 상황에서도 빠르게 패스기를 찾아내 완벽한 찬스를 제공했습니다. 이번 경기 손세골은 오세훈 선수의 침착한 마무리도 좋았지만 배준호 선수의 진명과 재능이 만들어낸 득점이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전반전을 이라크라는 강적을 상대로 단 한 번의 실점도 내주지 않고 1대 0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은 이라크 대표팀이 마냥 내려앉은 것이 아닌 꽤나 강력한 압박을 통해 도전적으로 경기에 나섰음에도 배준호 선수와 이강인 선수 등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상대의 압박에 전혀 약점을 노출하지 않고 계속해서 볼 점유권을 지켜내고 공격 지역으로 볼을 연결시키면서 주도권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김민재 선수가 상대의 역습을 완전히 틀어막는 완벽한 수비를 보여주면서 홍명보 감독이 9월 매치에서 보여줬던 유약한 빌드업과 수비 뒷공간 노출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정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전반전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줬던 우리나라 대표팀은 후반전에 교체로 투입된 이라크의 알리 자심 선수의 순간적인 탈압박에 허물어지고 말았고 후세인 아이만 선수에게 환상적인 시저스킥으로 실점을 허용하면서 상대의 첫 번째 유효 슈팅의 동점골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실점을 허용하자마자 빠르게 교체를 가져가면서 2명이나 한꺼번에 바꾸는 적극적인 변화를 시도했는데 이번 경기 최고의 활약을 펼친 배준호 선수와 오세훈 선수를 문선민 선수와 오영규 선수로 바꾸는 사실 활약이 좋았던 선수들을 너무 빨리 빼버리는 약간은 의아한 선택을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73분 우리나라 대표팀은 교체로 들어온 문선민 선수가 측면을 돌파한 뒤 이재성 선수가 크로스를 시도했고 이를 오영규 선수가 정교한 슈팅으로 마무리하면서 우리나라 대표팀은 다소 말리는 양상의 경기가 될 수도 있었지만 교체로 들어온 선수들의 활약으로 다시 경기를 리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팀은 84분 이재성 선수가 환상적인 다이빙 헤더로 추가골을 터뜨리면서 스코어를 3대1로 만들었는데요. 우리나라 대표팀은 남은 시간 동안 리드를 유지하며 이번 경기를 마무리해 승리를 거머쥐었고 이번 경기 승리를 통해 3승 1무 0패 성적으로 이번 3차 예선조에서 단독 1위 자리를 차지하는 좋은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또한 이번 경기에서 어시스트를 기록한 배준호 선수가 팀 내 최고 평점을 받으면서 성공적인 선발 데뷔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부정적인 여론을 가지고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한 홍명보 감독에게 있어 중요한 시험대가 될 만한 가장 강력한 팀과의 경기였고 팬들의 부정적인 여론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결과를 얻어야만 하는 경기였는데요. 전반전 경기력은 배준호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퀄리티 높은 볼 소유와 전개로 정말 만족할 만한 경기를 펼쳤지만 후반전에는 실점도 내주고 흐름도 내주는 아쉬운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사실 문선민 선수를 배준호 선수와 바꾸는 선택이 이해는 가지 않았지만 놀랍게도 결과로서 증명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기는 이라크가 상대적으로 만만치 않은 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홍명보 감독이 충분히 팬들에게 만족할 만한 경기를 제공했다고 생각됩니다. 댓글로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